자, 나머지는 쭉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고지 의무 위반하면 어떨까요? 위반하는 판단 시점이 위반은 언제로 봅니까? 언제? 보험계약 성립 시기까지야. 왜? 보험계약 체결상의 의무기 때문에. 알겠죠? 체결상의 의무기 때문에. 그렇다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일어나는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보험계약 성립한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은 여기 포함됩니까? 아닌 거지. 성립 이후의 의무잖아.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고지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 돼야 됩니다. 알겠죠? 부실고지 된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상대방이다. 그럼 이 고지 의무 위반되면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3년. 13 알겠죠? 13 알아두시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밑에 거의 .3의 판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험사고가요.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 소급해 그죠? 예비적 소급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그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한 걸 할 필요 없고 이미 한 걸 달라고 했어요.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알겠죠? 증명됐다? 그러면 보험금 줘야 돼요. 고지 의무인데 내가 간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죠. 근데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팠던 건 뭐냐면 갑상선암이야. 그죠? 근데 고지 안 한 건 뭐였어요? 간이 아팠던 건 고지 안 했죠. 근데 고지 안 한 건 맞아. 맞지만 어때요? 이게 간이 아파서 갑상선암으로 됐는지 이게 그죠? 만약에 증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고지 의무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냐 안 하냐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계에서 고지 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할 때는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이지 보험수익자는 아니다. 요 판례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보험수익자에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지 의무의 주체로서 보험수익자는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에게도 있죠? 해지도 할 수 없다. 됐네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 해지 제한, 약관 설명 위반 해지 제한 요건 뭐냐면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해지는 어때요? 1개월 경과해버리고 3년 지나버리면 보험회사가 해지 못합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지 안 한 게 있으면 3년 지났으면 괜찮아요. 알겠죠? 3년 지났습니까? 안 아파야 돼. 그죠? 3년 동안. 안 아파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계약 당시 불고지, 부실고지된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해지할 수 없어요. 보험회사가요. 그 당시에, 알겠죠? 보험 계약 칠할 때 당시에 예를 들면 생명보험 같으면 그런 거죠. 보험의가 가서 어때요? 그 사람을 살펴본단 말이죠. 살펴보는데 그 사람이 오늘 술을 잔뜩 먹고 코가 삐뚤어져 있어요. 코가 빨개.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어때요? 정상하고 체킹하고 왔단 말이에요. 보험의가. 그러면 어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그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지 못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 측이 약관 설명 교부문을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보험자 측이 어때요? 약관 교부 설명문을 먼저 안 했어. 안 하니까 어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게 중요한 사항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관 설명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어때요? 뭐요? 고지도 안 했던 거죠. 요때는 어때요? 고지 안 했다고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알아둡니다. 자, 됐고요. 인과관계 해지보다 뭐 이건 똑같아. 아까 봤던 거. 위반 사실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으면 증명된 때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자, 됐습니다. 자, 근데요. 판례를 거기까지 알면 안 되고 점2로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알아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 사실하고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금은 지급해야 돼요.
요 판례가 계속 발전해 나온 건데 이제 결론이 다 나왔어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하면 발생하면 어때요?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돼.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에 문제됐던 건데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이제 판례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 대신 뭘 줘야 된다? 돈은 주고. 돈은 주고 너 고지 의무 안 했잖아. 너 신뢰 위반 아니야. 그죠? 계약 당사 그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인과인 보험금 지급 책임지더라도 그거 별개로 651조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런 질문하면 맞겠네요. 따라서 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어때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지. 인과관계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험금 지급하는 건 별개 문제니까. 쭉 내려오셔가지고 보험금 좀 사이 가보시면 보험 금액 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에 따라서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이 판례 표현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착오하고 사기 관계입니다. 만약에요, 이 고지 안 한 것이 고의로 안 하거나 사기로 거짓말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상 착오, 사기의 표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지 의무가. 그러면 어때요? 거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때요? 민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점2에 가보시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소멸시효 때 한 번 본 적 있어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됐죠. 무효와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요건의 효과가 다르지만 각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요. 무효, 취소, 해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됐네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정만으로 뭐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기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봤어요. 알겠죠? 고지 의무, 단순히 고지 의무 위반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어때요? 우리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갖고 기망으로 볼 수 있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아니다. 그러면 기망으로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판례가 얘기해 줍니다. 고지 의무를 안 했는데 그 사안을 보면 이겁니다. 보험사고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했음에도 말을 안 했어요. 묵비한 거. 이거는 고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거의 뭐 50살 동안에 병원 한번 안 가다가 엄청 아프니까 어때요? 야, 이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어때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갔더니 어때요? 각종 종합암 세트가 딱 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고의죠. 고의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 이것도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 사기가 되려면 기수 시기가 문제되거든요. 판례가 얘기했어요. 기수 시기는 그냥 기수 시기만 암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 기망 행위로 보험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계약 체결하고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청구하고 받았을 때, 계약 체결하고 청구하고 받았을 때 기수다. 됐습니까? 이거는요, 보험계약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 외의 거는 기수로 안 받습니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볼 거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보험자의 의무 나오네요. 이런 건 간단하게 보시면 돼. 이제 보험자의 의무. 이 보험자의 의무인데 제목이 뭐예요? 보험계약의 효과예요. 조금 전까지 뭡니까? 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험법 볼 때 그렇게 봐야만 눈에 들어와요. 이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보험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 이후에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서로 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자꾸 이해가 되는데 대충 섞여서 해버리면 어때요? 뭐 그게 그거 같아요. 됐죠? 그래서 고지 의무하고 설명 의무 단계는 뭐예요? 계약 체결 성립 단계. 그럼 계약이 성립됐어.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도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 계약자도 의무를 부담하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옵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쉽게 되죠? 뭘 줘야 돼? 첫 번째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줘야 되죠. 보험증권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 사고 나면 어때요? 보험금 줘야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 돌려줄 게 있으면 보험금 같은 거 반환해 줘야 되죠. 이런 의무가 생긴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하면 보험 계약자 측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보험료 내야 되죠. 납부. 그 다음에 뭐요? 요 세 가지 의무. 요게 이제 고지 의무와 기타 등등 의무와 섞여서 많이 여러분에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위험이 증가 회피 의무.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알겠죠? 이런 것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의무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이런 보험증권 교부 의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뭐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조문이 있는데 하나 보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회사가. 그렇죠? 보험금을 주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거만 한 제목만 체킹해 보면 돼요. 보험회사가 보험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계약이 존재했어야 되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보험사고 발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기간, 책임기간 내에 발생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면책사유가 부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면책사유 없대. 요 요건이 다 갖춰야 돼. 뒤에 가면 좀 화재보험, 손해보험도 거의 유사합니다. 요 요건 맞춰야만이 보험금 주는 거야. 근데 면책사유가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하니까 또 봐야 됩니다. 면책사유 관련해서는 면책사유는요. 법에 규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관에 규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규정된 게 있어요. 법에 규정된 것은 첫 번째는요.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하면 어때요? 우리 법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안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전쟁 기타 별난이에요. 전쟁 기타 별난으로 만약에 사고 나면 어때요? 보험회사는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뭐라고요?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약정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가 엄청 비싸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알겠죠?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험약관입니다. 알겠죠? 보험약관에 요런 면책조항이 있으면 자기네 책임 안 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면책조항은 약관법이라든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설상 나오는 게 있죠. 해석상 나오는 게 있는데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자살 있죠. 자살을 약관의 면책사유로 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은 우리가 구분을 했죠. 이제 과거에는 무조건 자살하면 어때요? 이거는 고의로 죽은 걸로 봤어요. 우리 고의로 죽은 걸 해서 어때요? 면책되고 돈을 안 줬던 거죠. 근데 사람이 자살할 때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내가 목숨을 끊기더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있죠. 특히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에 의해서 타의에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내가 죽으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때요? 타의에 의해서 사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면책 사유에 있을 때 끊는다는 의식을 갖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해서 경과를 하는 것만 의미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는 알겠죠? 자살해서요. 그런 걸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결과를 할 때는 직접적 원인과 외래적 요인인 것이라면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 그죠? 사망 사고, 고의 사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동거 친족, 동거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해서 고의로 사유를 이겼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면책의 약관이 있어요. 위에는 지금 두 가지 따져봤어요. 면책 약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살 면책 약관 따져봤고 이번에는 어때요?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동거 친족, 동거 고용인이 혹시 사고 내면 우리 돈 안 줘요? 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항도 문제됐어요. 이 조항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돈 안 주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례가 얘기해 주세요. 이건 단지 어때요? 이 조항은 일단 보험 사고 나면은 동거 친족들이 어때요? 동거 친족들이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로 해서 보험 사고를 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줄 뿐이다. 왜? 동거 친족들이니까. 그죠? 네가 책임하에서 그 보험사고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 동거 친족들이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고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어때요? 보험금 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걸 추정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때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책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확인의 소재기. 요거 최근에 나온 판례잖아요.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확인의 소재기다 뭐냐면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이겁니다. 사실은요. 보험금을 받으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도 보험금 주세요 그랬어요. 나 암보험 가입해서 했는데 암 났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보험금을 줘야 될 채무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특히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보험회사들이 안 주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특히나 합의를 하다가 있죠. 합의 안 되면 어때요? 소송해버려요.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상대방 그 보험계약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 보험금 받아가 겨우 치료비 하거나 보험가다 뭐 해야 되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는 살 돈도 없죠.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 와서 있죠. 한번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찌르는 거죠. 야, 원래 한 3억 줘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한 뭐 1억 줄 테니까 깨끗하게 끝냅시다. 뭐 소송하고 가시면 뭐 힘도 들고 갈 텐데 하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받고 합의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채무부존재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 달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자기네들이 지금 불안하다고. 너무 무서워. 쟤들이 보험 달라고 너무 무섭고 그렇다면 어때요?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원 합의 판결인데요. 전원 합의 판결인데 다수 의견이 뭘 했냐면 보험회사가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어때요?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있죠. 보면 어때요? 반대 의견이 거품을 뭅니다. 반대 의견 들어보면 말이 맞아요. 거품을 물어요. 이 보험은 어때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공적 부조로서 하는 거고 공적 성격이 강하고 아주 있죠. 극한 상황에서 만약에 보험 계약자들이 사기를 친다든지 보험회사에 뭔가를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그때만 특별히 하면 되지 일반적으로 부존재 확인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들어가서 보험회사는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판례니까 알아둬야 된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판례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하고 이런 하려면요. 확인서는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서 현존하는 불안한 위험. 보험에서 불안한 위험이 있대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그렇대요. 보험회사에 변호사들이 30명씩 있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또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고르면 안 돼. 알겠죠? 이거 반대로 골라야 돼. 자,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뭐 보험금 지급 시기는 여러분 조문이죠. 언제요? 약정이 있을 땐 약정을 주면 되고 약정 없을 때는요. 발생해서 보험제 통지하잖아요. 통지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며칠 내에 10일 내에 준다.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멸시효 기산점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요것만 하고 우리 뭐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보험금 지급처분권 몇 년입니까? 3년. 보험금 지급처분권 3년이다. 그죠? 그리고 이 소멸시효 기산점은 행사할 때로부터 진행되는데 기산점이 살짝 문제가 돼요.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보험사고 발생, 특별한 사용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할 때부터 기산하면 되죠. 또 보험약관 등에 있죠.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 그 절차를 마친 때 기산하면 되겠죠. 또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경과 다음에 하면 되겠죠. 이건 문제 크게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점 4부터 가보면 지급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사고 발생을 통지한 경우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유예 기간, 그죠? 유예 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급 유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보험 사고 발생을 통지하잖아요. 그러면 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가 아니고 보험 사고 발생할 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요즘은 알아두셔야 알겠죠?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금액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도 없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도 통지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랐다는 얘기죠. 보험사고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죠?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한 때부터 즉시 소멸이 진행되지만 몰랐다는 거죠. 이 통지 안 한 것이 몰랐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가다가 턱 부딪혔어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학생이 붕 떴어요. 차가 딱 받았는데 붕 떴어. 근데 자기도 잘못했어. 붕 떠서 떨어졌는데 운전수는 어때? 야, 이거 죽었구나. 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걔가 어때요? 벌떡 서가지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거지 이제. 그래 너 어때요? 이쪽도 뭐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나중에 보냈죠. 근데 이제 한참 후에야 어때요? 얘가 척추가 으스러지고 이 몸이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는 몰랐던 거죠.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럴 때는 통지를 못 하잖아요. 보험사고를 몰랐으니까. 그럴 때는 그럼 보험사고를 몰랐기 때문에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알았을 때지. 내가 몸이 부서지는구나. 아, 이거 그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부터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부터 진행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할 때지만 보험사고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해서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알겠죠? 요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야 된다.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인데 3년 지나서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죠? 있죠. 보험사고는 났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험료 반환 의무다. 보험료 돌려줘야 되죠. 언제? 보험사고 전에 보험계약 해지했을 때.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는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돌려줘야 되지. 뭐 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체킹만 해서 보셔도 돼요. 보험료 반환 의무의 소멸기간은 몇 년? 하여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보험계약자 유리한 건 긴 거죠. 몇 년? 3년이죠.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2년인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신다. 그죠? 넘어갑니다. 보험계약자 등 이제 됐어요. 보험회사가 하는 의무는 끝났어요. 이제 체결되고 그죠? 이제 누구 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는 여러분 이제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2시부터 시작하시죠. 알겠죠? 2시부터 할까요? 2시 20분? 2시 10분, 20분. 20분. 확실히 얘기해. 이제 의사표현 분명히 해. 이제 자꾸 군신하고 하지 말고 20분. 알았어요. 20분요. 됐습니다.